여러분, 집값이 6억씩 뚝뚝 떨어진다. 그것도 유명한 대단지 대장주가 이렇게 떨어진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의 대장주는요, 잠실의 엘리트도 있지만 힐리오시티도 있습니다. 근데 힐리오시티에 지금 84제곱미터 집값이 이달 중순에 17억 8,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7억 8,500만 원에. 지난해 10월 최고가가 23억 8천이었거든요. 23억 8천. 그러면 뭐 단순하게 보더라도 6억 500만 원이 떨어진 거죠. 6억 500만 원. 와, 진짜 많이 떨어지죠. 예, 진짜 많이 떨어지죠. 6억 500만 원이 아닌가요? 6억 가까이네. 6억 가까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요, 지금 굉장히 더 빨리 떨어지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여기만 떨어지냐? 아니에요. 경기도도 지금 비슷한 모양새를 나타내고요. 특히 광교, 대주 광교 신도시에 있는 중흥 S클래스 84제곱미터. 지난달 12억에 팔렸습니다. 1년 새에 6억 이상 떨어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 굉장히 빨리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실제도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도 지표도 그렇게 떨어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10월 3주차 서울 아파트값 하락률 보세요. 마이너스 0.27%입니다. 역대급 폭락입니다. 역대급 폭락. 낙폭 자체가 역대급이에요.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입니다. 이번 주에도 역대급 폭락이 된 거예요. 지난주가 0.22%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0.27%로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2012년 6월 11일에 이런 조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와, 장난 아닙니다. 보세요. 그래프에 보면 파란색이 이게 서울인데 0.27까지 떨어졌잖아요. 수도권은 더 심각하죠. 0.35까지 떨어집니다. 0.35. 이것도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지방은 0.21까지 떨어지는데 지방도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의 악재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큰 충격. 그야말로 쓰나미를 몰고 와서 집값이 역대급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시장에서 떨어지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의 굉장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경기까지도 바싹 쪼그라들 겁니다. 경기까지도. 네. 왜냐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는요, 역대급이라고 해도 한 주당 0.35%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도권이. 그런데 이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 염리동의 염리 삼성 레미안 84제곱미터예요. 이거 2021년 9월 23일 날 8층이 15억 4,500만 원까지 가던 것이 2022년 9월 21일 날 16층이 8억까지 떨어졌어요. 7억 4,500만 원 빠졌습니다. 이게 전세가 8억 천인데 거래가 8억에 됐다는 거. 이거 굉장히 충격 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시장에서는요, 이게 도대체 무슨 거래냐 하고 시장에 그 의문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언론사들마다 이거 무슨 거래일까 하고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갈 거예요. 이런 거는요.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여기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 팔달구 매교동, 매교역의 푸르지오 SK뷰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 3월 10일에는 구청이 11억 3,750만 원까지 가던 것이 2022년 10월 4일에 1층이 6억 5천만 원, 4억 8,75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1층이니까 1억 정도 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3, 4억 떨어졌죠. 근데 문제는요, 분양가격이 6억 5,200만 원이었습니다. 분양가격보다 낮다는 거잖아요. 낮다는 거. 결국 이렇게
특이한 거래 사들이들이 계속 나타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동산 이야기할 때 급매나 극급매나 극극급매나 초급매나 울트라 급매나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여기저기서 나왔잖아요. 이제는요. 여기저기가 이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집값이 급매가 된 것이 이제 실제 가격, 현실 가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 너무 관망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경착륙의 어떤 상황이거든요. 예, 연착륙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지금처럼 경착륙을 하면요. 전방산업, 후방산업 다 죽습니다. 전방산업 지금 죽는다는 곡소리가 지금 나오잖아요. 지방 건설사들 망한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기에 영향을 더 받은 PF 쉽게 말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지금 어려워진다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전방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후방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중개업소도 어려워지고요. 인테리어 업소 이사를 안 가니까 뭐 인테리어 업체도 어려워지고요. 가구 업체도 어려워지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제 규제 해제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적당하게 단계적으로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필요한 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규제 해제책 많이 들고 나와야 되고요. 이게 시장에 적기에 나와야 돼. 자칫 잘못해서 늦게 나오다가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럴 때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무주택자 뭐 아니면 뭐 내 자식에게 집을 하나 더 사줘야 되겠다. 뭐 내가 상속세를 내더라도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계속 시장 들여다보고요. 특히 또 경매시장도 들여다보는 거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변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시장의 변화가 커지고 있다. 이것은 솔직히 분명해 보입니다.